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화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화석이 무엇이냐? 지질시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명체뿐만 아니라 이제 이 생명체가 남긴 흔적과 같은 것들도 모두 다 화석에 속한다라는 걸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죠? 자, 화석이요. 지질시대에 살았습니다. 지질시대라고 한다면 성캄브리아대 시대부터 시작해서 인류가 나타나기 전 신생대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지질 시대 동안에 살아있던 생물의 유해라던가 아니면 이 생물이 밟고 지나간 발자국 혹은 응가 아니면 알 이런 것들 흔적이 지층 내에 보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화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화석들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일단 뭐 생명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생명체가 죽어야 되겠죠. 뭐 살아서 묻혀도 되기는 합니다. 일단은 묻혀요. 지층에 묻히는 작용이 일단 첫 번째로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묻힐 때 천천히 쌓이고 이렇게 천천히 묻히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번에 빠르게 묻히는 작용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산소를 차단할 수 있고 뭐 박테리아 차단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빠르게 매몰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빠르게 매몰이 생명체 중에 혹은 흔적 중에 이제 부들부들한 생명체도 있고 혹은 뭐 등껍데기, 거북이처럼 등껍데기를 갖는 단단한 껍데기를 갖는 생명체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생명체 중에서 더 화석화될 수 있는 애는 누구냐면 자, 단단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애가 되겠다라는 거죠. 부드러운 부분들은 썩어서 없어지면 금세 그 흔적이 사라지기 때문에 단단한 부분이 존재하게 되면 그 단단한 부분이 지층에 남아서 흔적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뼈라던가 아니면 껍데기 등의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성캄브리아대 때 시대의 생명체들을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성캄브리아대가 가장 오래된 지질시대죠. 자, 가장 오래된 지질시대의 그 생명체들은 대부분 이런 단단한 부분이 없고 굉장히 단순하게 생겼으면서 이제 말랑말랑한 부분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냥 우리 이끼와 같은 애들이 거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이끼와 같은 연한 부분들만 갖는 애들이 지층에 빠르게 쌓이더라도 매몰되더라도 이제 얘네들은 굉장히 연하고 단단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화석화될 수가 없어서 성캄브리아 시대의 화석들은 거의 발견될 수가 없다라는 걸 여기에서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재결정작용, 치환작용, 탄화작용이라고 하는데 자, 각각의 이런 화석화 작용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점점 단단해지고 이제 원래 자신의 이런 생물의 유해들 자신의 성분이 있었을 텐데 그 성분들은 조금 변해서 더 단단하게 그리고 암석화되면서 그리고 탄화작용이 되는데 이 암석화된다는 얘기가 여기에서 속하는 겁니다. 탄소의 성분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놈이 더 단단해지고 형태가 남을 수 있게 이런 형태들의 화석화 작용이 쭉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여기까지만 만들었다고 해서 화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만들어진 화석은 지금 우리의 과학자들 우리들이 이제 발견하기까지 잘 보존이 돼야 되겠죠. 심한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 된다. 여기에서 또다시 성캄브리아대 얘기가 나오는데 성캄브리아대는 굉장히 오래된 지질시대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심한 지각 변동들이 아주 여러 차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차례 지각 변동에 의해서 화석이 발견될 확률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떨어지고 그 다음에 지각 변동 때문에 떨어지게 됩니다. 단단하게 만들어진 화석도 여러 지각 변동을 겪게 되면 결과적으로 부서지고 화석의 형태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 화석으로 발견되기가 어렵다. 이런 조건을 통해서 화석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어렵게. 그렇게 발견된 화석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두 가지 종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두 가지 종류 중에 첫 번째를 우리는 표준화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를 우리는 시상화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표준 화석은요, 무엇을 알려주냐면 우리한테 시기를 알려줘요. 이 화석이 만들어진 시기가 중생대인지 고생대인지 이런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이 표준 화석. 자, 시상 화석은 이 화석이 만들어졌을 때의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뭐 온난했었는지 아니면 습했는지 육지인지 아니면 바다인지 이런 환경들을 알려주는 게 바로 시상 화석이다라고 볼 수 있죠. 자, 표준 화석부터 얘기를 해보면 특정 시기에만
나타나는 생명체들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시기를 알려주는 표준 화석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특정 시기에만 살아야 되니까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아야 되고요. 대신 넓은 지역에 살아야 돼요. 좁은 지역에서 특정 시기에만 살면은 그게 화석으로 발견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지금의 사람들이 발굴을 할 때에 우리 지구 전역을 다 땅을 팔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최대한 파더라도 계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더라도 발견되기가 너무나 어렵다고요. 그래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생존 기간이 짧은 대신 넓은 지역, 지구 전역에 살 수 있도록 분포 범위가 넓어야 되고요. 또 하나 조건, 이제 개체수가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발견될 확률이 높아지니까. 자, 표적으로요. 우리 시기를 알려준다 그랬으니까요. 고생대부터 얘기를 합니다. 성캄브리아대 때 화석은 거의 없어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연하고 그다음에 지각 변동이 심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생대 화석부터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고생대의 대표적인 화석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삼엽충, 필서, 그다음에 방축충 여기까지가 바로 고생대의 화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자료에서 얘네들의 화석이 딱 튀어나왔다. 그럼 그 지층은 고생대 형성된 지층이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암모나이트, 그다음에 공룡 이렇게 두 가지까지 해서 중생대의 화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암모나이트나 공룡이 튀어나왔다, 화석이 튀어나왔다, 공룡 발자국도 마찬가지, 공룡 알도 마찬가지. 자, 이런 것들이 튀어나왔다 그러면 이 지층은 중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임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다음 화폐석과 매머드 얘네들은 신생대 때에 만들어진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신생대 지층임을 알려주는 겁니다. 또 하나 이 표준 화석들이 이제 바다에 살았는지 아니면 육지에 살았는지에 따라서 육지 환경에 생성됐는지 아니면 바다 환경에서 얘네들이 이 지층이 생성됐는지 알려주기도 해요. 지금 삼필방이라고 할 수 있죠. 삼엽층, 필석, 방추층 얘네들은 모두 다 바닷속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보인다 하는 지층은 모두 다 바다에서 만들어진 지층. 자, 암모나이트는 바다에서 생성된 지층이고요. 공룡은 육지겠죠. 당연히 바다 공룡 어룡은 당연히 바다층이겠지만 대부분 육지에서 발견된 공룡의 발자국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육상에서 만들어진 지층입니다. 자, 화폐석은 바다고요. 그 다음에 매머드는 육지겠죠. 이렇게 나눠서 각각 육지인지 바다인지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도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얘네들은 지층의 상대적인 연령도 알려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시상화석은요, 환경을 알려주는 겁니다. 환경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긴 시간 동안 살아줘야 돼요. 현재까지 살고 있는 애들이면 더 좋고, 자, 긴 시간까지 살되 특정한 환경에서만 사는 애들이어야 돼요. 뭐 온난, 습유난 지역 혹은 뭐 얕은 바다 지역 이런 식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사는 애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래서 생존 기간이 굉장히 길다. 현대까지 오면 더 좋다.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이 좁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산호 같은 경우는 얕은 바다, 온난하고 얕은 바다에서 사는 애들이에요. 지금도 살고 있죠. 그래서 산호에 화석이 딱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 지층은 얕은 바다이면서 따뜻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고사리요. 고사리 지금도 살고 있죠. 하지만 얘는 고생대 때부터 살고 있었던 애들이에요. 자, 그런데 얘는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죠. 온난, 습유난 환경. 그래서 이 고사리층이 딱 발견이 됐다라고 한다면 온난, 습유난 환경에 이 지층이 존재했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을 기준을 나눠서 얘네들을 그래프화 시켜보면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여기가 생존 기간이요. Y축이 생존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을 우리 분포 면적이라고 봤을 때 분포 면적. 자, 분포 면적이 넓으면서 생존 기간이 짧으네요. 빨간색으로 바꿔야지. 자, 요런 구간에 존재하는 애들이요. 이런 화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상화석,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라고요.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이 좁으면서 생존 기간이 긴 애들, 바뀌었죠? 여러분들. 자, 바뀌었죠. 생존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그 시대를 알려주면서 분포 면적이 먼 애를 이제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존 기간이 굉장히 길어서 현대까지 살면서 분포 면적은
한정적으로 사는 애들, 얘네들이 바로 이제 시상화석이라고 할 수 있죠. 시상화석은 환경을 알려주고 표준화석은 시대를 알려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몰드와 캐스트라고 하는 애들이 존재해요. 얘네들은 빈출 빈도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알아두고 갑시다. 자, 몰드 같은 경우는 그냥 형태가 남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화석화가 되었을 때 퇴적이 되고 얘가 묻혔어요.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알맹이들은 싹 사라져 버리고 이제 요 안쪽을 무언가 지층들이 딱 채우고 있다가 소멸되고 겉모양만 남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몰드라고 얘기를 하죠. 자, 캐스트는 뭐냐면 이제 안쪽을 채우는 거예요. 이제 반대로, 몰드의 반대로 안쪽을 채우고 겉부분이 사라져요. 그런데 이 안쪽을 채운 애들이 이제 암석화되어 있다 혹은 화석화되어서 단단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애들을 이제 캐스트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른 물질이 채워져서 원래 화석의 모양을 띠는 애, 원래 생명체 혹은 원래 흔적의 모습을 띠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우리 캐스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지질시대가 무엇인지부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지질시대는 지구가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현재까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약 46억 년 전부터 지구가 이제 마그마의 바다의 형태에서 단단한 육지의 형태로, 단단한 지각을 형성하는 원시 지각의 형태로 전환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지질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지구가 생성되는 약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우리는 지질시대다라고 얘기한다고요. 자, 그럼 이 지질시대를 우리가 여러 대 혹은 뭐 누대, 그다음에 개, 기 이런 식, 새, 기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는데, 자, 이렇게 나누는 구분이 무엇이냐면 요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되죠. 일단은 지각의 급변이 존재하게 돼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커다란 뭐 부정합이 생긴다던가 이런 커다란 지각 변동이 생겼을 때 이제 우리는 커다랗게 지질시대를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이렇게 나누는 구분 기준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지각 변동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지각의 부정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커다란 부정합을 이제 살펴보게 되면 총 4개가 존재하게 되고, 이 4개를 기준으로 해서 총 5개의 우리 지질시대로 가장 크게는 대표적으로는 5개의 지질시대로 나누어지게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렇게 지각 변동이 커다랗게 일어나요. 그러면 이제 지구에 살고 있는 생명체들이 정말 많은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서 크게 멸종을 한다던가 이제 급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계의 급변의 모습을 보고 이제 지층에 지층에 들어가 있는 화석의 변화를 보고 우리는 지질시대를 구분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지질시대의 구분 종류는 이렇게 2가지로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다른 종류들도 이제 여러 가지 존재하지만 가장 핵심은 우리 생물계의 급변이랑 그 다음에 지각의 변동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질시대를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그냥 가장 크게 3덩어리로는 먼저 누대로 나눕니다. 원생누대, 시생누대, 그 다음에 현생누대 이런 식으로 얘네들을 나누게 돼요. 3가지로. 그 다음 이 누대를 다시 세분화시켜서 여러 가지의 대로 나누는 거죠. 이제 현생누대 중에서는 고생대, 신생대, 중생대 이런 애들로 나누게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로 나누게 되는 거죠. 대를 또 다시 세분화시켜서 기로 나누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중생대 같은 경우는 트리아스기, 그 다음에 쥐라기, 백악기 이런 식으로 작은 단위로 나눠지게 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로 나누게 되는 거죠. 여기 얘가 나와 있습니다. 현생누대이고 그 다음에 고생대이고, 현생누대를 나눠서 이제 3가지로 나눴을 때 그 중에서 하나를 고생대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고생대를 또 6개의 기로 나눠서 그 중에서 하나를 캄브리아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바깥쪽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작은 단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질시대를 이러한 구분 정도, 생물계의 급변의 정도와 그 다음에 지각의 변동의 정도를 가지고 이제 각각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내려가서 구분을 하도록 하죠. 자,
일단은 지층 속에 들어가 있는 화석을 보고 이제 시대를 나누게 되는데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대가 있고 그다음에 많이 발견되지 않는 시대가 있어요. 그래서 화석이 많이 발견되지 않는 시대를 성캄브리아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시대를 우리는 현생 누대라고 합니다. 자, 여기 성캄브리아대는 다시금 시생 누대와 원생 누대로 나누어지게 돼요. 자,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부정합이 크게 4개가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성캄브리아 시대에서 이렇게 2가지의 누대로 나누는 이유는 요 사이에 부정합이 존재해요. 아주 커다란 부정합. 자, 이 커다란 부정합을 통해서 시생 누대와 원생 누대로 나누는 겁니다. 어차피 이 2개는 화석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연구가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연구가 확실히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부정합을 통해서 2개로 나눈 시대. 그 다음 이제 화석이 많아지면서 현생 누대로 나누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원생 누대와 시생 누대는 다시 뭐 이런 애들로 나눠요. 대로 나눠요. 누대를 대로 나누고 그 다음 기로 나누게 되는데 얘네들은 기가 없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뭐 신생대에서 제4기, 네오기, 팔레오기 이런 애들이 있죠. 근데 얘네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연구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화석이 별로 없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로는 나누지 않고 대로만 나눠지고 여기서 대들을 몽땅 다 외워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냥 요 2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서 화석이 별로 없었구나.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현생 누대로 갑니다. 현생 누대로 가면 이 누대를 다시 대로 나누게 되는데 이 대로 나눌 때에는 지층에 존재하는 이제 화석의 변화, 이 화석의 바로 생물의 변화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물계의 급변의 현상을 보고 자, 점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생물계가 진화되는 정도를 보고 나누어 준 거예요. 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현재와 가까운 시대이면서 자, 점점점 생물이 진화한 시대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부정합 얘기를 했는데 부정합은 요때 한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여기 요렇게 존재했었어요. 4개. 이렇게 4개 존재해서 우리 전체적인 생물의 급변에도 도움을 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 지질시대를 나누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화를 시키는 정도에 따라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나눌 거고요. 우리는 오늘은 이렇게 나눈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되겠지만 앞으로의 단원에서는 성캄브리아 시대의 환경과 여기 전체를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얘네가 굉장히 길고 많아 보이지만 연구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여기에선 심플해요. 환경이랑 생물들이 심플하게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물어볼 거고요. 그 다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진 이 얘네들 현생 누대를 다시 한번 이제 환경과 생물들로 각각 나누게 될 겁니다. 자,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다시 넘어와서 대를 기로 나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고생대는 6개의 기로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는 3가지의 기, 그 다음에 신생대에는 3가지의 기로 나눠져 있어요. 얘네들을 달달달달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 번씩 눈여겨봐 뒀다가 이제 내가 문제에서 나왔을 때 그냥 어디에 속한다 정도만 그냥 맞춰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기를 굉장히 봤을 때 6개의 기로 이루어져 있고 3개로 나눠져서 이 고생대가 엄청 길고 성캄브리아대는 기가 없으니까 짧고 이렇게 생각이 들겠지만 얘네들의 시기를 비교를 해보면 다르죠.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보죠. 자, 얘네들 지지시대를 나누는 시기예요. 시기를 나눠봤더니 지지시대의 상대적인 길이가 성캄브리아 시대가 굉장히 길더래요. 화석이 없는 시대가 굉장히 길어요. 우리 전체의 지지시대의 88% 정도? 그 정도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긴 시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이제 현생 누대로 넘어오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시간이 짧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머물렀던 시간을 우리 전체 시계 24시간으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1분당 약 391억 년인가 그래요. 391억 년인가 그렇고요. 이것을 이제
우리 시간화 시켜서 보게 되면 성캄브리아 시대가 88%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전체 24시간 중에 21시간 11분이 되겠죠. 그래서 21시간 11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고, 그 다음 고생대가 두 번째로 길어요. 얘 같은 경우는 1시간 31분이요. 1시간 31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시간에서부터 더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 중생대는 조금 더 짧아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58분인가 그래요. 자, 58분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시간, 고생대 끝난 시간에서부터 58분을 더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신생대에서는 이제 21분인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중생대의 시간에서부터 21분을 이제 더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이후 신생대 이후에 최초의 인류가 탄생을 하면서 현재까지의 시간이 지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은 인류 탄생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은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 우리 전체 46억 년 전의 지지시대의 시작부터 생각을 해보면 몇 초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4초니까 56초? 56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인류가 살아가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얘네들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그렇다고 아예 안 나올 건 아니죠. 이제 문제 우리 교과서에 들어왔기 때문에 자, 얘네들을 나누는 정확한 구분들을 기억을 하시고 다음 파트에서 같이 융합을 시켜서 문제 푸는 습관을 일으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